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분의 책이죠.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미야모토 마유미 지음, 김주인 옮김,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입니다.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직장인을 부자로 만든 사소한 말투의 기적.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말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으로 속력을 내라. 야근에, 주말 근무에, 공휴일 근무까지 매일 열심히 살아도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비결은 바로 운을 부르는 말투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도 운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그 운을 만드는 것은 한두 마디에 담긴 사소한 말습관이다. 현재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상관없다. 이 책에 담긴 호감형 말투를 사용한다면 누구에게나 왠지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며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고 돈이 저절로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 책에 담긴 운을 부르는 말투를 실천해보자.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다. 자, 저자 마야모토 마유미는 집안, 연줄, 학력, 어느 것 하나 변변치 못한 평범한 소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전설적인 찻집 토모소야에서 우연히 사이토 이토리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이토 이토리 1% 부자의 법칙의 저자이자 납세액 랭킹 1위의 사업가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억만장자죠. 그날의 첫 만남 이후 사이토 이토리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삶의 자세, 대화법, 회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았고 이후 사업가로 성공해 교토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 등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른 채 하루하루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운을 불러 모으는 비법을 전하고 싶어 책을 썼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강연과 코칭을 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사이토 이토리 씨가 재밌는 건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정말 변변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모두가 자기 지역에서 모두 부호 순위에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그가 하는 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멋진 삶을 다 살아주고 계신데요.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책을 덮어주세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부자가 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부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거나 고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말아주세요. 물론 농담입니다. 부자가 되겠다. 정말로 이런 각오를 했다면 기꺼이 책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말투를 통해서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히트 상품인 슬림독한 등 다이어트 식품을 취급하는 긴자마루칸의 창업자이자 노계 납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입니다. 또 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화법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바꾸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대화법을 바꿔보려다가 실패했거나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읽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겠죠. 사이토 이토리 씨의 말처럼 대화법 바꾸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당신이 이 책의 비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일반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사무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와 만나고 나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 실천했더니 정말로 교토의 부자 순위에 들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죠. 사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발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아니,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대화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는 일투성일지도 모릅니다. 뭐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좌절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가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도전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들 수 있게 되죠. 처음 시도할 때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입니다. 제1장에는 히토리 씨가 이 책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돈과 대화법의 기본이 되는 지혜를 담았습니다. 제2장부터는 저 미야모토 마유미가 히토리 씨에게 배운 운을 부르는 방법과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5장에는 대화를 잘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대화법을 익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면서 특별 부록을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인을 위한 불편한 상황도 기회로 바꾸는 말투 사용법이 담겨 있습니다.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실천이라는 말을 표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실천 레인저라고 부르지요. 당신도 이제 실천 레인저가 되어서 돈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부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책추남의 책 읽기 방식대로 바로 에필로그로 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뀐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잡담력을 키우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화술을 익히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해서 대화 기술을 익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대화 실력이 늘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가볍게 풀어주는 일은 아직도 잘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 능력은 신께서 히토리 씨에게 주신 훌륭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책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상을 전환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리액션에 신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이야기에 맞춰서 사랑의 손길, 즉 맞장구를 불어넣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대화할 때 요령을 조금씩 깨우쳐가면 됩니다. 보통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남들과 자연스럽게 잡담을 잘 못하는 나는 틀렸어.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되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돈을 10배로 벌면 10배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까지는 10만 원짜리 가방에 만족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욕심도 커져서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 가방은 못해도 500만 원은 하죠. 이는 원래 사용하던 가방의 50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10배가 되면 보란듯이 50배나 비싼 물건을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돈을 모을 생각이 없는 사람 곁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화법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일을 따내고
돈을 잘 벌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몇십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정작 보유재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대화법은 있어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화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 우선 부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돈을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인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둔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사람, 즉 부자입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의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좋겠지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대화도 항상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니까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이제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는 성공가도를 매일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아주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죠.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과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10cm 높이에서 볼 때와 1m 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처럼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앞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 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게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돋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겠죠.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으로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로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말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자, 모든 것은 진동 주파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학부모에게 한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둡고 낮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차고 밝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다고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어두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리면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말의 내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까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활기차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생기니까요. 밝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전환되어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지혜들을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 하여간 사이토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계속 사이토 이토리의 그 사상의 정수와 생각들을 스며들게 해보시는 그러한 좋은 책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춘한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